평양의 어항 강철한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김정은 정권 치하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 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 김정은 집권 초기 때 김정은이 이런저런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제 개혁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경제 발전을 위한 모든 방안을 다 토론하자. 중국식 개혁개방이란 말이 나와도 잡아가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좀 신선함을 느끼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중국식 개혁개방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북한 정권을 오래 살아본 아버지 뻘 간부들은요, 자기 아들들에게 절대로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일부 젊은 청년 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김정은 본인이 그런 말을 해도 괜찮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보위부 시켜가지고 전부 다 잡아갔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 인권 문제의 핵심은 바로 북한의 수용소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자, 이 정치범 수용소는 일반 국가의 감옥과 뭐가 다른 점이 있냐? 일반 국가의 감옥은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이제 그 형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런 감옥도 북한에 있어요. 이게 이른바 교도소와 같은 그 교화소가 있는데, 이 교화소는 전부 다 정치범들이 아닌 경제범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범이라고 해도 그 인권 참상은 매우 심각하고, 오히려 정치범 수용소보다 더 심각한 경제범 교화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범 수용소는 법과 절차란 게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공수처하고 비슷한 거죠. 대통령 권한, 대통령 의지, 대통령의 결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찍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감옥에 가야 되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일반 감옥은 아닙니다. 영원히 매장되는 감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것은 바로 김정은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위부가 간장을 하게 되고, 정치적인 사건은 재판과 절차를 한 게 없습니다. 이미 순간에 체포해서 끌어다가 고문하고 자백을 받아서 대부분 총살, 처형, 본인은 정신수용소, 가족은 가족수용소에 끌어다 놓고 영원히 죽이는 부류가 있고, 일부 기간 동안 살다가 내버리는 부류가 있는데, 요즘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대부분이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수용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북한의 수용소라는 것은 바로 이제 히틀러의 나치와 그 마오쩌둥의 라오가의 수용소, 그리고 스탈린의 시베리아 수용소와 같은 정치적인 이유로 감금돼서 완전히 절멸시키는 그런 이제 반인륜 범죄의 어떤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히틀러의 아우슈비츠와 스탈린의 시베리아 수용소를 합쳐놓은 것 같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국제사회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것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집권 초기 때, 아니 이런 국제사회의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수용소가 우리 필요한가? 없애라. 그런 지시를 아무 생각 없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함경북도 해령에 있는 22호 수용소, 22호 수용소가 김정은 집권 초기 때 해체가 됩니다. 그 해체가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김정은의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최대 수용소인 22호가 해체가 되고 일부는 그 자리에 남고 일부는 이제 내륙으로 옮겨지는 그런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수용소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3년도 말에 여독 수용소가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독 수용소 그 30년 이상 수감됐던 그런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살게 하면서 여행의 자유는 제한되고 일단은 수용소를 갖다 해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장성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장성택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면서 약 한 5천 명의 정치범들을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때 김정은이 왜 선대의 수령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런 정치범 수용소를 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죽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북한의 김씨 왕조는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다. 이것을 김정은이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용소를 없애겠다는 걸 싹 없애고 이제 다시 여독 수용소를 크게 확장을 했고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생긴 그 일파들의 가족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5천 명에서 10,000명 이상을 여독 수용소로 몽땅 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독 수용소에는 한 10,000명 정도의 정치범들이 지금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김정은이가 수용소를 없애란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용소를 없애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핵무기가 없으면 미군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수용소가 없으면 북한 인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용소가 있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은 들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수감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수용소가 유지되고 있는 한 북한 정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평화 정책이라는 것은 북한의 수용소 문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가짜 사입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집권 초기 때 뭣도 모르고 수용소를 없애려고 하다가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견뎌내면서 이제는 북한의 수용소를 더 확장시키고 많은 분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제는 수용소까지 보내지도 않고 그냥 보이부 지하 감옥에서 다 죽여버린답니다. 지금 다 죽여버리고 지금 별로 보내는 사람도 없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김정은 정권 치하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이 강제 수용소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 문제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가려져 있지만 진짜 풀어야 될 문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입니다. 이 수용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